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이 발칵 뒤집혔을 것 같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가 해킹당했다는 소문이 중국발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맨날 남의 나라 해킹만 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제대로 당한 모양새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국군이 통째로 복사당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 센터가 털렸다는 소문입니다. 중국이 입을 닫고 있고 해킹 해관 쪽에서도 역시 입을 닫고 있으니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킹 주체는 미국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해킹을 할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데이터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0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단위조차 생소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256GB 스마트폰 4만 대 분량입니다. 고화질 사진으로 치면 20억 장, 초고화질 영화 10만 편입니다. 1TB 하드디스크 1만 개 분량이 증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료를 조금 훔쳐간 수준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의 두뇌를 통째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외부 해킹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규모다. 10페타바이트를 전송하려면 초고속 전용선으로도 몇 달이 걸린다. 그런데 중국 보안당국이 이걸 몰랐다? 이건 내부 조력자가 서버 문을 열어뒀거나 아니면 중국의 보안망 자체가 이미 종이호랑이였다는 증거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 전체 자료의 500배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남의 기술을 훔쳐오고 그걸 토대로 자기들이 밤새워 연구해서 쌓아온 국가 기술의 결정체가 남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맨날 남의 나라 기술을 해킹해서 카피캣 노릇을 하던 중국이 이번에는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이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요? 가장 끔찍한 대목은 유출된 내용입니다. 이번 데이터에는 항공우주, 핵융합 시뮬레이션, 생명정보학 등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군사기밀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스텔스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설계도는 물론이고 더 무서운 것은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어떻게 타격할지, 대만을 침공할 때 어떤 경로로 미사일을 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런 극비 데이터가 통째로 털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자 기술전입니다. 상대가 주먹을 어디로 휘두를지 근육의 움직임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손에 넣었다면 중국의 무기체계는 이제 곧 철덩어리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이버 군대를 동원해 전 세계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중국의 내부 수비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사이버 무기와 감시 기술 리스트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10페타바이트 사건은 그야말로 정점입니다. 군사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끝장입니다. 비밀번호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개발한 미사일 알고리즘이 틀렸다면 그 미사일은 이제 적의 요격 시스템에 100% 잡히는 장난감이 됩니다. 중국이 쌓아온 지난 10년의 군사 굴기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사일 대신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핵무기 대신 알고리즘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번 뚫리는 쪽은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허용하게 됩니다. 한국과도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패권이 흔들리면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게 됩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고 그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선택을 다시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 슈퍼컴퓨터 센터의 10페타바이트 데이터 증발은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및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와 방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미나이는 중국의 반도체 설계 데이터와 공정 시뮬레이션이 해킹당했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됩니다. 반도체 설계는 수조 원의 비용과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된 결과물입니다. AI 학습 데이터와 칩 설계도가 유출됐다면 중국의 자체 칩인 창신 메모리와 양적 메모리 등은 설계 변경을 위해서 최소 3년에서 5년의 기간을 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추격이었습니다. 이번 유출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연구 역량이 마비되고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HBM이나 2나노 공정에서 중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거리를 벌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 미국이 탈취된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반도체의 보안 취약성을 전 세계에 공포할 경우 글로벌 IT 기업들의 차이나 엑소더스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그 빈자리는 고스란히 한국 반도체가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의 군사기밀 유출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중국제 무기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K방산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이란에 설치했던 중국산 레이더에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지난 1월이었나요? 마두로를 체포할 때도 베네수엘라의 중국산 레이더는 미국의 비행기들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2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자랑하면서 그야말로 펄펄 날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보안 깡통 사실도 입증됩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와 공격 시뮬레이션이 틀린 무기들을 누가 사겠습니까? 적군이 이미 내 무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제 무기를 고철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폴란드와 호주, 중동 등에서 승승장구 중인 K9 자주포, FA-50, 천궁2 등은 이제 성능과 가격뿐만 아니라 보안성 측면에서 중국제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전을 통해 K방산은 이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무기를 고민하던 국가들이 대거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한국 방산업계에도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도 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 속에 국내 방산 보안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이는 보안이 확실한 K방산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해킹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한국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보적 리스크도 안겨주게 됩니다. 자존심과 기술력을 동시에 잃은 중국이 기둥뿌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을 해킹하려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 사실을 팩트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을 끝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는 서로의 뇌를 탈탈 털어가려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가 미국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반체제 세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맞다면 중국이란 거대한 요소에 하나의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모쪼록 팩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비슷한 무기 및 사이버 기술 유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중국 보안업체의 내부 자료 12,000건의 문서가 대량으로 유출됐었습니다. 지난해 당시 중국이 만든 공격용 무기 기술 자체가 외부로 유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